부동산 경매로 높은 수익을 내고 싶으신가요? 그중에서도 진짜 까다롭지만 제대로만 하면 대박인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. 바로 경매로 나온 땅 위에 짓담한 건물이 덩그러니 있는 경우죠. 자, 지금부터 이 숨겨진 보물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상상해보세요. 시세보다 막 반값도 안 되는 땅이 경매에 나온 거예요. 와, 이거다 싶어서 현장에 딱 가봤더니 짓담한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는 거죠. 이걸 보고 누군가는 와, 대박 기회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거 잘못 건드리면 투자금 다 날리는 함정이야 라고 해요. 과연 진실은 뭘까요? 여러분이라면 이 땅 어떻게 하시겠어요?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, 진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개념이 딱 하나 있습니다. 정말이에요. 만약에 이걸 모르고 덤볐다가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투자금 전부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. 그만큼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. 이 모든 위험의 중심에는 바로 저 미완성 건물이 있습니다. 이 건물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, 이게 바로 이번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고요.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 퍼즐인 셈이죠. 그리고 이 복잡한 퍼즐을 한 방에 풀어버릴 마스터키가 있습니다.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건데요. 들어보셨나요? 이 좀 낯선 법률 용어 하나가 여러분의 수익률을 정말 천국과 지옥 그 사이로 갈라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. 그럼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, 이런 거예요. 제가 땅을 경매로 샀는데 그 위에 있는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인 거죠.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제 땅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법이 딱 보장해주는 권리, 그게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. 그러니까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하게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자, 보세요. 이 화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, 안 하느냐. 딱 이 두 가지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. 만약에 성립한다, 그럼 저 건물을 부술 수가 없어요. 땅의 가치는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. 근데 성립하지 않는다, 그럼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온전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와, 정말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 차이죠? 그럼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법정지상권, 대체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? 핵심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. 잘 들어보세요. 첫째, 땅의 저당권이 잡힐 때. 그때 이미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여기엔 이런 건물이 들어서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요. 둘째, 여러분이 경매 잔금을 다 낼 때까지 건물이 최소한 기둥, 지붕, 그리고 주요 벽체는 갖춰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. 뭐냐면 땅 주인하고 건물을 처음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잖아요. 예를 들어 시공사라든가.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안 합니다. 이거 진짜 별표 5개짜리입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법률 개념은 이해하셨죠? 하지만 이론만 빠삭하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?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접 탐정이 돼서 현장의 증거들을 샅샅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,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우리의 조사 작전은 딱 3단계로 진행됩니다. 자, 1단계, 저당권이 설정됐던 바로 그날 건물이 과연 얼마나 지어져 있었나, 이걸 파악하는 거고요. 2단계는 내가 잔금을 치르는 날 그 건물이 법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나,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이게 하이라이트인데, 이 건물을 진짜로 지은 사람이 땅 주인 본인이 맞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. 자, 이 조사를 하려면 우리한테도 탐정 도구가 좀 필요하겠죠. 우선 서류부터 봐야 돼요. 토지 등기부 딱 떼보고 옛날 항공사진이나 로드뷰 같은 것도 돌려보고요. 법원 기록 뒤져서 혹시 시공사가 돈 못 받아서 유치권 신고한 건 없나, 이것도 체크해야 합니다.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바로 현장 조사죠. 직접 발로 뛰는 거예요. 현장에 가서 혹시 공사 관계자라도 만나면 이거 진짜 누가 지른 거예요? 하고 물어보는 거. 그 한마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우리는 위험을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탐정의 눈을 갖게 된 거예요.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이걸 실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? 자, 지금부터는 진짜 프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프로들의 전략, 그 핵심은 바로 복잡함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골치 아파 보이는 물건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피해가거든요. 바로 거기,
거기가 바로 우리한테는 기회의 땅이 되는 거죠.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권리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끝내기만 하면 경쟁자 없이 정말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서 수익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. 자, 화면에 이 숫자가 보이죠? 5천만 원. 이 돈,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딱 판단을 내렸을 때 저 건물을 부숴버리거나 아니면 건물주랑 협상해서 사들이는 데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예비 비용인 거죠. 진처 프로들은요, 이런 추가 비용까지 전부 다 계산기에 두드려보고 최종 입찰가를 씁니다. 이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끗 차이인 거죠. 예산을 짤 때 그냥 건물 부수는 비용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.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비 들죠. 그리고 그 소송하는 몇 년 동안 내 돈이 꼼짝없이 묶이는 거잖아요. 그 기회비용까지 전부 다 고려해야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현장에 가서 진짜 건물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거,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무조건 해야 돼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하지만 진짜 투자는 지금부터죠.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.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경고들을 마지막으로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 경고입니다. 만약에 내 분석이 틀려서 법정지상권이 덜컥 성립돼 버렸다고 쳐요. 물론 건물주한테 땅 사용료, 이걸 지료라고 하는데 받을 수는 있어요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앞으로 막 10년, 20년 서 있는 거예요. 그 땅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겠어요? 팔려고 내놔도 누가 사겠어요? 결국 땅의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두 번째 경고, 바로 유치권이라는 녀석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공사해줬는데 돈을 못 받은 시공업자들이 돈 줄 때까지 이 건물 못 줘! 하고 버티는 권리예요.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건물을 떡하니 점유하고 있다? 와, 그럼 문제는 정말 복잡해집니다. 이분들 내보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날 수도 있고 이걸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바로 시간입니다. 건물 부숴달라는 소송이 한번 시작되면요. 이게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다 보면 몇 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요.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그 소중한 투자금은 그냥 그 땅에 꼼짝없이 묶여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한 최종 원칙입니다.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. 설령 여러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. 그렇다고 해서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랑 공식적인 집행 절차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건물을 부수거나 훼손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건 재물손괴죄 같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어요. 큰일 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이런 복잡한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. 다음에 어딘가에서 공사 중인 건물이 있는 땅을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뭐가 보일까요?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함정이 보일까요? 아니면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는 숨겨진 보물이 보일까요? 그 정답은 이제 여러분의 분석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.